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토익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죠. 바로 Part 2. 그 중에서도 일반 의문문이라는 질문 유형을 정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에 나오는 질문 유형들 가운데 이 일반 의문문은요, 긍정 혹은 부정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의도의 질문을 가진 그런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LC 파트 2 25문제 가운데 평균 7, 8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비중이 꽤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일반 의문문 정복하기에서 우리가 오늘 중점을 둘 세 가지 질문 유형들을 요약을 해보면요. 바로 조동사, 비동사 의문문, 부정, 그리고 부가 의문문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질문 유형들은 보통 이론서에서 이렇게 챕터가 따로 나뉘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편인데요. 우리는 이 질문 유형들을 오늘 한데 모아서 함께 정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 세 가지 질문들은요. 모두 yes or no로 응답을 할 수가 있는 결국엔 같은 답변을 취할 수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강의에서 중점을 두고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yes or no가 생략이 되어 있는 답변들이 되겠습니다. 자, yes or no가 생략이 되어버리면요. 의외로 아주 간접적인 답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변별력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질문의 형태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동사 혹은 비동사 의문문의 경우 제가 여기 예문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는데요. 질문 앞 형태를 보시면 조동사나 혹은 비동사로 시작이 되는 이 질문들을 의미합니다. 자, 해석하실 때 우리가 파트 2는 질문의 의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질문을 듣고 우리말로 계속 되뇌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잖아요. 이때 기준은 바로 주어와 동사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파트 2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질문 속 동사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동사를 기준으로 되뇌 가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작성하셨나요? 사용할 수 있나요? 충분한 유인물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요점을 간추려서 되뇌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정 의문문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예문들과 동일한 문맥을 가진 질문으로 제가 예를 들어볼 거예요. 자, 이 부정 의문문은 영어로는 negative questions라고 불리우는 질문입니다. 즉, 앞서 다뤘던 이 조동사 그리고 비동사 의문문의 형태에서 부정어 not을 포함하는 형태의 질문이 바로 이 부정 의문문이에요. 질문 앞에 not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인데 이때 not은 항상 축약형으로만 위치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석할 때에는요. 뭐뭐 하지 않았어요?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혹은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부가 의문문으로 가볼까요? 자, 이 부가 의문문의 경우 영어로는 tag question이라고 불리우는데요. tag라는 표현은 흔히 꼬리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왜 부가 의문문의 이름이 tag question인지 형태를 보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질문 앞 형태를 보시면 주어 동사 어순, 즉 문장의 어순으로 시작을 하는데 뒤에 꼬리처럼 뭔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는 tag question이라고 불리웁니다. 자, 역시 동일한 문맥으로 제가 예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때 이 꼬리를 붙일 때에는 이제 문법적 규칙이 있죠. 앞에 있는 평서문이 긍정문이라면 뒤에는 이렇게 부정의 꼬리가 붙고요. 그리고 반대로 부정문이라면 뒤에는 긍정의 꼬리가 붙습니다.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 주어 동사를 이렇게 도치시키듯이 도치시킨 후에 반대의 꼬리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질문 끝에 그냥 right, correct 라는 표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를 좀 더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문을 좀 변형해 보도록 할 텐데 Did you do your homework? 이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질문의 의도는 당신은 숙제를 했나요?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Didn't you do your homework? 당신은 숙제를 하지 않았어요? 숙제 안 했어요? You didn't do your homework, did you? You did your homework, didn't you? 너 숙제 안 했지? 그치? 너 숙제 했어? 그치 않아?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은요.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 의도는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국 의도는 상대가 숙제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 질문들은요. 결국 답변이
동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자, 질문 앞에 not을 포함하거나 혹은 뒤에 꼬리가 붙어 있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좀 망설여 하시는데요. 그냥 not, 꼬리 다 무시하세요. 이 네 가지 질문들은요, 모두 숙제했어요? 하나로 통일해서 되뇌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not은 무시하셔도 돼요. 꼬리도 다 무시하세요. 이 질문은 어차피 숙제했어? 라는 의도의 질문과 답변이 동일하니까요. 자, 그럼 답변은요, 일단 숙제했다면 yes, 하지 않았다면 no,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한데, 이때 yes or no 이하의 추가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부연 설명이 이어지는 형태로서 답변을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이때 yes or no만 듣고 정답을 섣불리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엉뚱한 내용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yes or no는 생략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생략되어 버리면 답변이 약간 간접적인 혹은 우회적인 응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숙제했어요? 라는 질문에 I stayed up late doing homework. 저 숙제하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네, 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I haven't had time for that. 그것을 위한 시간이 없었어요. 라는 얘기는 그래서 하지 못했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된다는 것. 따라서 yes or no가 생략이 되는 답변에 주의할 수 있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et's practice. 저와 함께 예문을 한번 들어보며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들려드릴게요. 가볼까요? Are you coming to the meeting in the conference room? Are you coming to the meeting in the conference room? 네, 빈칸에 들어갈 키워드를 채워서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coming to the meeting in the conference room? 이었습니다. 자, 일단 conference room이라 하면 회의실을 뜻하고 회의실에서 열리는 회의에 오실 건가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질문의 의도는 상대방이 회의에 올지 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 파트 2에서 이렇게 are you coming? 이라는 진행형이 등장할 경우 가까운 미래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답변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만약 회의에 갈 거라면 yes, 그럴 수 없다면 no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이제 yes or no가 생략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A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오실 건가요? 이렇게 계속 되뇌가면서 답변 들어볼게요. Please have a seat over there. Please have a seat over there. 저기 있는 좌석에 앉아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일단 질문의 의도하고는 무관해요. 그렇죠? 아마 회의실이라는 표현 때문에 연상 가능한 좌석이라는 표현을 끄집어낸 듯한 함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보기 B번으로 넘어갈게요. We discussed our new survey. We discussed our new survey. 우리는 새로운 설문조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라고 했는데 회의에 올지를 확인하라는 의도의 질문과는 무관하게 survey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일단 강력한 후보는 보기 C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I'll be giving a presentation. 자,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I'll be giving a presentation. I'll be giving a presentation. 여러분, 우리 give a presentation 이라 하면 발표를 하다를 의미하죠. 그럼 전 발표를 할 거예요 라는 이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 안에 숨은 진짜 화자의 의도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회의실에서 열리는 회의에 오실 건가요? 저 발표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네, 저 회의에 갈 겁니다 라는 긍정의 응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는 뭐가 생략이 되었겠어요? 바로 yes가 생략이 된 응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보기 C로 선택해 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이 yes or no가 생략이 되어버리고 선택지가 모두 이렇게 긴 문장의 형태로 제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질문의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적절한 긍정 혹은 부정의 응답을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변별력이 좀 높아지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요. 제가 준비한 일반 의문문 yes or no question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다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가겠습니다. Number 1. Don't you know the owner of the store personally? A. No, I don't have it. B. I own several items. C. We went to school together. Number 2. The upstairs neighbors get too loud at night, don't they? A. You can also take the stairs. B.
I'll speak to them about that later. C, No, it's open late every night. Number 3. Have you read the new George Lewis novel? A, About two families. B, I didn't know it was out yet. C, He hasn't been around here lately. Number 4. Is the return policy for the computer valid throughout June? A, When does your flight leave? B, Around 4 o'clock. C. You should check the receipt. 자, 네 문제 모두 다 잘 푸셨나요? 저와 함께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들어볼게요. Don't you know the owner of the store personally? Don't you know the owner of the store personally? 질문 앞부분 Don't you know the don't you know 했는데요. 질문 앞 not을 포함하는 부정 의문문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되뇌가실 때에는 not은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세요? 이렇게 되뇌가시면 되고 owner of the store personally? 뒤에 owner 그리고 personally까지 챙겨주시면 자 가게 주인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않나요? 인데요. 그냥 아세요? 모르세요? 그걸 확인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되뇌가실 때에는 앞에 not은 무시하시고 아세요? 이렇게 짧게 되뇌가셔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A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속 personally 개인적으로 라는 의미 같이 기억해 두시고 A번 볼게요. No, I don't have it. 자, no 할 수는 있어요. 왜 no라고 한다면 알지 못해요. 즉 몰라요의 의미가 되는데 그 뒤에 저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의 의도하고는 무관하므로 A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yes or no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 등장하는 문맥이 질문의 의도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잘 따져보고 정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B번 들어볼게요. I own several items. I own several items. 저에겐 몇 개가 있어요. 로 해석할 수 있겠죠. 질문 속에 owner 때문에 own이라는 표현을 끄집어냈는데 문맥이 일단 질문의 의도하고는 무관합니다. 자, 그럼 보기 C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겠죠. We went to school together. We went to school together. 여러분 우리 go to school이라고 하면 학교에 다니다의 의미가 있으므로 우리는 함께 학교에 다녔어요. 같은 학교에 다녔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가게 주인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의도가 되겠네요. 즉 앞에는 뭐가 생략이 된 응답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Yes가 생략이 된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므로 정답은 C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The upstairs neighbors get too loud at night, don't they? The upstairs neighbors get too loud at night, don't they? 자, don't they? 그렇지 않나요? 하고 꼬리가 붙어있는 부가 의문문인데요. 질문 앞 평소문 속의 주어는 The upstairs neighbors neighbors, 즉 이웃이라는 뜻의 주어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위층 이웃들이요. get too loud at night, don't they? 밤에 어떻다라고 했어요? get too loud at night. 너무 시끄러워요. 그렇지 않나요? 라는 부가 의문문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 부가 의문문에 어떠한 뉘앙스가 좀 느껴지냐면 질문 속에 등장한 이 neighbors들이 밤에 너무 시끄러워요. 그렇지 않나요? 상대방한테 뭔가 동의를 끌어내려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러나 이 질문의 알맹이는 yes or no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자, 꼬리 무시하시고요. 그냥 어떻게 시끄러운가요? 이렇게 되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속에 neighbors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이웃들, 주민들을 대신하는 대명사로 they, them 나올 수 있겠죠.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밤에 너무 시끄러워요. 그쵸? 그렇지 않나요? You can also take the stairs. 자, you can also take the stairs. 계단을 이용하셔도 돼요. 는 시끄러운지를 확인하려는 의도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보기 B번 들어보세요. I'll speak to them about that later. I'll speak to them. I'll speak to them. 이때 them이라는 이 대명사는 누굴 대신하는 대명사일까요? 질문 속에 neighbors를 대신하겠죠. 그럼 제가 그들에게 그것에 관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네, 시끄러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B번이 가장 자연스러운 응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에 생략이 된 내용이 있다면요. 아마도 yes, yes가 생략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보기 C 또 마저 들어볼게요. No, it's open late every night. 자, no 할 수는 있지만 it's open late every night. 매일 밤 그곳은
늦게 문을 열어요 라고 했는데 늦게 문을 여는 것하고 밤에 시끄러운 것하고는 관련이 없죠. 따라서 yes or no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정답은요, boy로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Have you read the new George Lewis novel? Have you read the new George Lewis novel? 자, 질문 앞에요. Have you read Have you read? 자, read의 과거 분사형이죠. 조동사 의문문인데요. 자, have you read라고 한다면 읽어보셨나요? 읽으셨나요?가 되고요. the new George Lewis novel? 뒷부분에 novel. 자, novel 소설책을 읽으셨나요? 중간에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소설책 읽었어요? 이렇게 되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의 질문이에요. 자, A번부터 확인해 볼까요? About two families. About two families, 두 가족들에 관해서요. 라는 것은 마치 이 소설,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의도의 질문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A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보기 B번. I didn't know it was out yet. I didn't know it was out yet. I didn't know it was out yet. 여러분, 우리 be out이라고 하면요. 출간되다 혹은 출판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I didn't know it was yet. It was out yet. 그것이 출간이 된 줄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이때 it이라는 이 대명사는 질문 속에 언급된 그 the novel을 대신하는 거겠죠. 그럼 전 출간된 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읽어보지 않았다라는 의도가 되기 때문에 앞에는 결국 뭐가 생략이 된 응답이겠어요? 그렇죠. no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oy가 돼야 되고, 자, 확신이 들지 않았다면 항상 세모 표시해 두시고 나머지 선택지의 오답 여부를 판단하시면 돼요. C 들어볼게요. He hasn't been around here lately. He hasn't been around here lately. 그는 최근에 이곳에 온 적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요. 질문 속에 언급된 이 조지 루이스라는 이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듯한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의도하고는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C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Is the return policy for the computer valid throughout June? Is the return policy for the computer valid throughout June? 자, 질문이 좀 긴 편인데요. 질문 속 주어는요. Is the return policy for the computer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Is the return policy. 자, 환불 정책입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위한 환불 정책이 주어고요. 그 뒤에 valid throughout June?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valid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throughout June까지 우리 valid라고 하면 유효한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환불 정책이 6월 내내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나요? 에 대해서 확인하려는 의도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환불 정책이 유효한가요? When does your flight leave? When does your flight leave? 비행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질문의 의도하고는 무관하죠. 따라서 A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보기 B번은 Around 4 o'clock. around 4 o'clock. 여러분, 오답이 너무 확실하게 소거가 되고 있어요. B번 역시 시점으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의 의도하고는 무관하겠죠. 그러면 안 들어도 보기 C가 정답일 텐데 You should check the receipt. You should check the receipt. 뭐라고 답을 했냐면 You should check the receipt. 영수증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영수증을 확인해보라는 이 말 안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영수증에 이 환불 정책에 관련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의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따라서 영수증을 보면 당신이 원하는 그 환불 정책이 6월 내내 유효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의도의 간접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가 되어야만 하겠죠. 자, 좀 예상 밖의 답변이기는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질문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 오답이 너무 깔끔하게 소거가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4번 문제 정답 잘 맞춰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이 네 문제 다 잘 맞추셨나요, 여러분? Yes or no question의 경우 yes or no가 생략이 되어버리는 이런 케이스에
다시 한번 변별력이 높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가 알아들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오답을 소거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Yes or no가 생략이 되면 간접적인 응답이 되기 때문에 약간 처음 들었을 때 정답으로 바로 선택하기에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만 항상 그럴 때는 세모 표시해 두시고요. 나머지 선택지의 오답 여부를 소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온라인과 그리고 현장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